연립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해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고 소금물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식품 등의 농도에 대한 문제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시간에 했던 것처럼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와 같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와 같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과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 거리, 속력, 시간을 차례로 쓰고 가로에는 곱하기, 세로에는 나누기를 쓰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더욱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농도에 대한 문제는 전체 양 중에 해당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즉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그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는 농도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면 대부분 전체 소금물의 양에 대한 식과 전체 소금의 양에 대한 식 두 가지를 이용하여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7km인 공원의 둘레를 시속 5km로 뛰다가 시속 3km로 걸었더니 이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 걸어간 시간은 몇 분인지 물어봤습니다. 활용 문제는 문제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표나 그림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둘레가 7km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의 둘레를 이렇게 시속 5km의 속력으로 뛰다가 시속 3km로 걸었더니 공원을 한 바퀴 돌았고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미지수를 세워줘야겠죠? 뛰어간 거리를 xkm라고 하고 걸어간 거리를 ykm라고 한다면 공원의 둘레가 7km이기 때문에 뛰어간 거리 x와 걸어간 거리 y를 합해서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7과 같다. 이런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죠.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니까 5분의 x 그 다음에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 3분의 거리 y가 되니까 3분의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뛰어갈 때 걸린 시간과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을 합하면은 전체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1시간 40분은 1과 60분의 40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60분의 40을 약분하면은 3분의 2가 되니까 이것은 3분의 5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5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3분의 5가 된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 두 식을 연립해 봅시다. 식의 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곱해주면 3x 플러스 5y는 25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 x 더하기 y는 7이라는 식에 3을 곱하면 3x 플러스 3y는 21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빼게 되면은 x는 소거되고 2y는 4가 남아 y 값은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y는 2를 도로 앞에 식에 대입하면은 x 플러스 2가 7이 나오기 때문에 x 값은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뛰어간 거리는 5km가 되고 걸어간 거리는 2km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을 물어봤으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3분의 2시간만큼 걸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분의 2시간을 분으로 고치면 3분의 2 곱하기 60분이라고 해주면 되니까 계산하면은 40분이 되겠죠?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산의 정상까지 등반 코스로 두 코스 A, B가 있고 두 코스의 거리의 합은 8km라고 합니다. 정상까지 A 코스로 시속 2km로 올라가서 B 코스로 시속 4km로 내려오는데 모두 3시간 15분이 걸렸다면 A 코스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수를 먼저 세워야겠죠. A 코스의 거리를 Xkm, B 코스의 거리를 Ykm라고 한다면은 두 코스의 거리의 합은 8이라는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총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A 코스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2분의 x, 그리고 B 코스로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4분의 y를 더하면은 전체 시간과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3시간 15분을 시간으로 고쳐주면 3과 60분의 15시간, 이것은 3과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3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 시간이 되므로 아래식의 4분의 13과 같다는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방정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아래식의 4를 곱하면 2x 플러스 y는 13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x 플러스 y는 8이라는 식을 그대로 빼주게 되면은 x 값은 5를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5라면 y 값은 3이 되겠죠. 문제에서 A 코스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3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2번입니다. 갑이 60m를 걷는 동안 을은 40m를 걷는 속력으로 1000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 마주보고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날 때까지 10분이 걸렸을 때 갑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지수를 세워야겠죠. 갑의 속력을 xm per 분이라고 하고 을의 속력을 ym per 분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60m를 걷는 동안 을은 40m를 걷는 비례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60대 40은 x 대 y랑 같다는 비례식을 세워줍니다.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40x는 60y랑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고 양변에 20을 나누게 되면 2x는 3y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00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 마주보고 걷기 시작하여 만날 때까지 10분이 걸렸다고 한다면은 갑이 10분 동안 걸은 거리랑 을이 10분 동안 걸은 거리를 합했을 때 1000m가 된다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갑이 10분 동안 걸어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10x와 그 다음에 을은 10y가 되고 이 두 사람이 걸은 거리를 합해서 1000m가 되었다. 양변을 10으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100이라는 식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이 식과 아까 구했던 2x는 3y라는 식을 연립하면은 x, y 값을 각각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의 식을 이용하여 y는 100-x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2x는 3 곱하기 100-x라는 식을 쓸 수 있고 괄호를 풀어주면 2x는 300-3x가 됩니다. 마이너스 3x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5x는 30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 x값은 60이 되겠습니다. x가 60이면 y는 40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갑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갑의 속력은 60m per 분, 분속 60m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동생이 박물관을 향해 집을 나서고 20분 후에 형도 동생을 따라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동생은 매분 25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100m의 속력으로 달려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합니다. 동생이 걸은 시간을 x분, 형이 달린 시간을
y분이라 할 때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간을 미지수로 사용하고 있죠. 동생과 형이 집을 나서서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동생이 걸어간 거리와 형이 달린 거리가 같게 됩니다. 동생은 분속 25m의 속력으로 x분 동안 걸었기 때문에 동생이 걸어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즉 25xm가 됩니다. 형이 달린 거리는 분속 100m의 속력으로 y분 동안 달려갔기 때문에 100y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25x와 100y가 같다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동생이 먼저 집을 나서고 2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동생이 걸어간 시간 x는 형이 걸어간 시간보다 20분이 더 많다라는 식도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연립방정식이 완성되겠죠. 33번 문제는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두면 33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2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뛰면 20분 후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뛰면 2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형이 동생보다 빠르다고 할 때 형과 동생의 속력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의 속력을 xm/분, 동생의 속력을 ym/분이라고 해볼까요? 문제에는 두 가지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뛰게 되면은 형이 동생보다 빠르기 때문에 만난다는 것은 한 바퀴가 따라잡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형이 뛰어간 거리에서 동생이 뛰어간 거리를 빼면은 저수지 둘레의 한 바퀴의 길이랑 같다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습니다. 20분 동안 형이 뛰어간 거리는 20x가 되고 20분 동안 동생이 뛰어간 거리는 20y가 됩니다. 형이 뛴 거리에서 동생이 뛴 거리를 빼게 되면은 저수지 한 바퀴인 2000m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 반대 방향으로 뛰면 2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만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뛰어간 거리의 합이 저수지 한 바퀴 둘레랑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분 동안 형이 뛴 거리는 2x, 2분 동안 동생이 뛴 거리는 2y가 되는데 이 2x와 2y를 더하면 2000이 된다라는 식도 세워줄 수 있겠죠. 자,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각각 양변을 나눠서 정리하면 x-y는 2000에서 20을 나누게 되면은 100이라는 식 하나, 그리고 x 플러스 y는 2000 나누기 2가 1000이 되기 때문에 1000이라는 식 하나,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을 그대로 더하면 2x는 1100이 되는데 그럼 x값은 550이 되는 것이고 550을 앞에 식에 다시 대입을 하면은 y값은 450이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형과 동생의 속력을 각각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형의 속력은 분속 550m가 되고 동생의 속력은 분속 450m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입니다. 배를 타고 강을 20km 거슬러 올라가는데 2시간, 같은 거리만큼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강물의 속력과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차례대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유속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유속은 배의 속력에 영향을 미치겠죠.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시속 xkm라고 하고 강물의 속력을 시속 ykm라고 한다면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만큼 떨어지겠죠. 이 속력에 시간을 곱하면 강의 거리 20km와 같다는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같은 거리만큼을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1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거리가 20이 된다라는 식도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식을 정리해보면 위에서 2를 나누면 x-y는 10이란 식 하나, x 플러스 y는 20이란 식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연립반전식을 풀어야 되는데 가감법을 이용해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더하면 2x는 30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양변에 2를 나누면 x는 1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y 값은 5가 되겠죠? 문제에서 강물의 속력과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강물의 속력은 시속 5km가 되고 배의 속력은 시속 15km가 되겠습니다. 다음 36번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400m 길이의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12초가 걸리고 60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17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차의 길이와 속력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다리나 터널을 완전히 지난다는 의미는 기차의 앞부분이 다리나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하여 끝부분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의 거리가 추가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통과할 때는 다리나 터널의 길이에 기차의 길이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차의 길이와 속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하고 기차의 속력을 y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차가 400m 길이의 다리를 완전히 지난다는 말은 400m 길이의 다리하고 기차의 길이 x만큼을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기차가 12초 동안 달린 거리가 같다. 즉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기 때문에 12y랑 같다는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60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지나가는 데는 17초만큼 간 거리랑 같다. 이런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연립반전식을 풀어보겠습니다. x는 12y-400과 같고 x는 역시 17y-600과 같기 때문에 두 식을 그대로 연립하면 12y-400은 17y-600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200과 같다. y는 40이 되겠습니다. y가 40이라면은 여기 위의 식에 다시 대입하면 x는 12 곱하기 40, 480-400이 되는데 그럼 x값은 80이 되겠죠? 따라서 기차의 길이는 80m라고 할 수 있고 기차의 속력은 초속 40m가 되겠습니다. 다음 37번입니다. 1%의 소금물과 17%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8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1%의 소금물을 몇 그램 섞어야 하는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물이 두 종류가 나와 있죠. 1%의 소금물을 X, 17%의 소금물을 Y라고 해봅시다. 두 소금물을 섞어서 800g이 나왔기 때문에 X 플러스 Y는 800, 소금물의 양 전체를 비교하는 식을 먼저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비교하는 식을 세워준다면 먼저 X에다가 1%니까 100분의 1을 곱하고 Y에다가 17%니까 100분의 17을 곱한 값이 각각 소금의 양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소금물에 소금의 양만 합하게 된다면 5% 소금물 8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는 식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800 곱하기 100분의 5를 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아래식에 100을 곱하면 x 플러스 17y는 4000이라는 식을 세워줄 수 있고 이 식과 x 플러스 y는 800이라는 식을 가감법을 통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은 16y는 3200이 되고 양변을 16으로 나누면 y는 200이 됩니다.
x하고 y가 더해서 800이 되므로 x값은 6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1%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37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금이 60% 포함된 합금 A와 금이 25% 포함된 합금 B를 합하여 금이 40% 포함된 합금 700g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합금 A, B의 양을 차례대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합금 A의 양을 Xg, B의 양을 Yg이라고 해볼까요? Xg의 60%가 금이니까 100분의 60X, 그리고 Yg의 25%가 금이니까 100분의 25Y. 이 금의 양을 합했을 때 700에 100분의 40만큼이 된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합금의 양을 더했을 때 700g이 된다는 식도 만들 수 있겠죠? X 플러스 Y는 70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립해주면 합금 A, B의 양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식에 100을 곱하면 60X 플러스 25Y는 700에 40을 곱하니까 28,000이 됩니다. 양변을 5로 나누면 12X 플러스 5Y는 5,600이 되겠죠? X 플러스 Y는 700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 5를 곱하면 5X 플러스 5Y는 3,50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식의 개수를 정리하여 가감법을 하게 되면은 미지수 하나를 소거할 수 있겠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은 7x는 2100이라는 식이 나오고 x값은 300이 됩니다. x하고 y가 더해서 700이 되므로 y값은 400이 되겠죠? 합금 A, B 양을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금 A의 양은 300g이 되고 합금 B의 양은 400g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입니다. 두 식품 A, B에서 A 식품에는 단백질이 35%, 지방이 10% 들어있고 B 식품에는 단백질이 25%, 지방이 30%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 식품만 먹어 단백질 55g, 지방 34g을 얻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A 식품의 양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식품의 양을 X, B 식품의 양을 Y라고 해볼까요? 먼저 단백질에 관한 식을 세워준다면은 100분의 35X, 100분의 25Y가 합해서 55g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관한 식은 100분의 10X하고 B식품에 들어있는 100분의 30Y를 더했을 때 총 34g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위의 식에 100을 곱하면 35X 플러스 25Y는 5,500이 되고 이 식에 5를 나눠주면은 7X 플러스 5Y는 1,100이 됩니다. 아래 식에 100을 곱하면 10X 플러스 30Y는 3,400이 되고 10을 나눠주면 X 플러스 3Y는 340이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래 식에 7을 곱해볼까요? 7X 플러스 21Y는 340에 7을 곱하면 2380이 됩니다. 이 식에서 7X 플러스 5Y는 1100을 그대로 빼게 되면은 X는 소거되고 16Y는 1280이 남습니다. 1280을 16으로 나누게 되면 80이 남겠죠? 그렇다면은 Y는 8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Y는 80을 X 플러스 3Y는 340이라는 식에 대입하면은
x 플러스 240은 340과 같다. x는 10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섭취해야 하는 A식품의 양이 100g, B식품의 양이 80g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섭취해야 하는 A식품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3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